안녕하세요. LA 종교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 머스크 연합이 무서운 이유에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기술주,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그 배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구글 역대급 실적에 매크로에 살짝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기술주들이요. 이 큰 것들, 작은 것들 전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가 전체 매크로와 기업 분석할 때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맵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요. 일단 오늘 M7 주식들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애플하고 마소 빼고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주변에 보세요. 작은 주식들을 보면요. 오히려 지금 뭐 컨슈머 쪽이랄지 파이낸셜 쪽이랄지 또 리얼 에스테이트,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은요. 전부 다 또 오르는 모습 나왔죠. 이게 지금 오늘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자, 일단 마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소 0.72% 올랐어요. 살짝 올랐죠. 마소 계속 어렵다가 지금 살짝 지금 오른 건데 여전히 마소가 지금 안 좋아요. 이 챗 GPT 관련해서요.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보세요. 2.60%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모든 주식들, 특히 이 빅테크들이 빠질 때요, 애플만 유지되고 오르는 경우가 과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견고해요. 위기 때에 가장 견고한 기업이 누구냐? 바로 애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은요, 자신들만의 그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아이패드와 맥북과 이런 생태계가요, 완벽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소위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소위 스마트폰이 대체하는 그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항상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성장성도 한번 변화가 올 때마다 성장이 굉장히 계속되어지는 그런 애플의 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따가 한번 또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마소하고 애플 사이 한번 보세요. 오라클 5.17 빠졌고요. 팔란티어고는 11% 이상 또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가요, 130불대인가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에 팔란티어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120불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무너질 수 있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이 AI에 대해서 위기감이 오고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요, 항상 PR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폭락을 해요. 그 제가 팔란티어는요, 과거 테슬라를 보는 듯해서 너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팔란티어 오늘 엄청나게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그 아래쪽에 엔비디아가 3.41%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죠. 이 엔비디아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늘 AI 관련된 주식들이요,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브로드컴이랄지 AMD가 오늘요 17%나 빠졌어요. AMD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1분기에 대한 예상치가 소위 말해서 조금 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아니거든요. 같이 도매급으로 엔비디아랄지 반도체 주식 같이 빠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도 2.36%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많이 빠졌고, 자, 구글도 2.16 빠졌고요. 자, 구글은 뭐 워낙 견고한 기업인데, 자, 오늘 2.16 빠져준 거고, 그 다음에 메타 3.28 빠졌고, 테슬라 3.7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3%대, 메타도 3%대, 3%, 2%, 3%, 엔비디아 3.4,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중간 그룹에 있는 회사 오라클은 뭐 5%대, 뭐 그리고 세컨 티어들이 보면은 뭐 팔란티어, AMD 보십시오. 전부 다 막 10% 이상 빠져버리죠. 지금 이게 이 현실인데, 근데 그 옆에 주변을 보세요. 다른 주식들 그린라이트 들어왔죠. 전체가 줄 폭락한 게 아니라 지금 AI 관련된 주식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했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따가 전체 좀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미국 기업 소식들과 그리고 매크로 사항들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는요,
미국 기업들의 특히 이제 기술주, 테크 셀러프가 엄청났죠.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전히 피바다인데요. AMD가 17.31% 빠졌죠. 뭐 200포인트로 빠진 겁니다. 200포인트 포인트가요. 그다음에 팔란티어가요. 11.62%나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 두 개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RDDT가 또 이 7.69 빠졌고요. 그다음 테슬라가 3.78 빠졌고 엔비디아 3.41, 메타도 3.28. 자, 앞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테크 주식들이 줄폭락을 했을까? 자, 이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AMD 있죠? AMD가 그 실적이요. 생각보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AMD가 반도체 공급하잖아요. GPU도 공급하고 하는데 AMD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는 좋았는데 1분기의 예상치가 생각보다 별로였고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디클라인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쪽에 수요가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1등이 엔비디아고 2등이 GPU 중에 AMD인데 2등부터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2등부터 뭔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2등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요. 1등도 같이 나중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AI의 그 반도체 공급 시장이 많은 어떤 기업들이 조금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포화 상태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먼저 닥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완전히 이 줄폭락에 연결됐던 거는 바로 클로우드 AI 있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의 이 대표가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니까 우리의 클라우드 AI랄지 소위 이 라지 랭귀지 모델 AI를 개발해 보니까 자, 이거는 앞으로 AI가 굉장히 많은 그 이 서비스들을 다 대체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Saa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Service as 이 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뭐 Salesforce랄지 그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다.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늘 엔트로픽의 CEO가요. 이거 시간이 언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거의 지금부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 법적인 서비스 있죠. 뭐 여러분 변호사랄지 아니면은 뭐 법률 사무소에 기본적인 옛날에 그 대학교 막 그 법대 졸업한 애들이 하는 일들을요. 그냥 다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 회사들이 하고 있던 뭐 중견기업 또 작은 기업들이 하고 있던 일종의 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기술 있죠. 이런 것들이 AI가 싹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기술주 기업들에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데미지를 주거든요. 마소도 사실은 그쪽 관련돼 있고요. 많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어떤 그런 회사들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연쇄적으로 막 무너질 수 있겠다는 공포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AI 투자도 위축되고 막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금 매크로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만드는 매크로 외적인 이슈 또 국내적인 이슈 굉장히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트럼프가 그때 관세 때릴 때처럼요. 그때만큼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사실 테슬라는요, 굉장히 견조해요, 사실은요. $400가 붕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라니까. 이거 우리 오래 투자한 사람 알 거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나 480에 샀는데 나 460에 샀는데 왜 안 올라가고 왜 500 안 올라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랫동안 테슬라를 장기 투자해 온 사람들은 지금 테슬라가 너무 견고하게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와, 이 테슬라가 정말 오히려 더 좋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팔란티아랄지 이런 기업들이 막 줄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가 막 급락하고 있고 폭락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뭐냐면요. 어떤 이 그래프냐면은 Institutions are selling off Bitcoin입니다. 자,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관들은요. 원래 이 현물 ETF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 소위 말해서 자금들이 유입되고 그동안 비트코인이 거의 13만 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을 막 던지고 있어요. 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관들이 붙잡고 있고 뭔가 더 보유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을 막 내던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비트코인도 현재 가격이 조정을 올해 받을 거라는 예상을 보고 있는데 버티려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왜 지금 보세요. 막대그래프 보면은 막 팔잖아요. 지금 보시면 25년도 11월 달 엄청나게 팔았죠. 그리고 25년 12월 달도 많이 팔았죠. 빨간색으로 막대그래프 나왔잖아요. 마지막 세 개 보세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6년 1월 달도 3개월 연속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연말부터 해가 지금까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매크로도 지금 너무 안 좋고 모든 게 이상하게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하고 은이 올라가다 금은이 완전히 줄폭락해 버렸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버리지만 여기에 레버리지 투자가 엄청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얘네 기관들하고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을 땡겨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부었던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가 무서운 게 뭐예요? 마진콜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갑작스럽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지금 매크로가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름값 막 급등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기름값도 폭등하고 이란 이제 사태 터질 것 같고 전쟁이 터지면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AI 관련된 게 애매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터져 버리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패닉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레버리지 걸어놓은 것들은요, 마진콜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손실 난 것들은 지금 위험 자산부터 팔아가지고 메꾸는 거예요. 그 지금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 중이라고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멤버십에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비트코인은요, 이렇게 한번 폭락할 때는 끝도 없이 하락해 버리거든요. 막 70%, 80%씩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담한 용기가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올해 벌써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8만 불도 붕괴됐죠. 지금 내려가면 아마 7만 불 붕괴도 6만 불 때까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빠지면. 그쯤 되면 뭐 지금 한 60%, 7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보통 70%, 80% 빠지니까 5만 불까지도 이제, 보통 내려가는데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막 내던지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쪽에, 막 레버리지 건 것들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AI 쪽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도 팔아서 메이크업하고 이런 비트코인은 더 그렇죠. 이런 위험자산 빨리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 자산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시장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 그때 바이든 때도 이 트럼프가 그 관세 막 난리칠 때도 주가가 막 그때 미친 듯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너무 과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쭉 빠지다 보면요 멈춰요. 얘가 빠지는 속도가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게 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구글 실적 발표도 보겠습니다. 자, 구글 실적 발표 내용이 오늘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재미난 특징이 있긴 한데, 보시면요, 매출 보세요. 113.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그 에스티메이트, 예상치, 월가 예상치가요, 111.4빌리언이었거든요. 이거도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EPS 보세요. 2.82가 나왔거든요. 자, 예상치가 2.65였습니다. 이것도 뛰어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레비뉴죠. 자, 이 클라우드 레비뉴가요. 보시면은 17.66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치가 16.2였거든요. 이것도 잘 나온 거죠. 다른 회사 중에 그 마소인가요? 그때 좀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소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클라우드 이 알파벳 구글이요,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메타 같은 경우가 구글 걸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글의 어떤 반도체 칩과 쓰겠다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드 레비뉴입니다. 지금 광고 매출도요 82.28이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80.89였어요. 이것도 뛰어넘었죠. 그래서 광고가 괜찮아요. 특히 이제 왜 이게 또 전망이 좋냐면요. 구글이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챗GPT에 밀려가지고 구글이 망가지나,
구글이 완전히 사라지나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와 이거를 절치부심해서 좀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거든요. 구글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구글 캠퍼스가 제가 몇 번이나 갔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너무 좋았는데, 자, 그 이후에 막 이 금리 오르고 갑자기 챗GPT 등장하고 나서는요, 와, 여기 피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구글도요. 구글도 재택근무 다 시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니네 빨리 다 나와. 지금 회사가 망하면 니네도 없어 이러면서요. 정말 그랬죠. 뭐 안에 커피며 이런 거면 뭐 다 지금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맸다래. 구글이 허리띠 졸라맬 정도면요 위기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는요 되게 이 회사들이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위기들이 뭔가 메이크업이 되고 극복이 되는데 그냥 뭐 위기 때도 그냥 우리는 원래 좋은 기업이야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perating income입니다. 영업이익이죠. 35.93이 지금 나왔거든요. 빨간불 들어왔죠. 예상이 36.95였어요. 자,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35.93으로요. 예상치보다 떨어졌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투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구글이요, 더 많은 지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돈을 때려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지금 구글은 오히려 실적 발표 보고 나서 오히려 뭔가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 영업이익 보고 다시 올랐다가 CEO 얘기 들으면서 뭐 중립 구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 소식과 테슬라 소식이 다 하나처럼 들립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점점 더 머스크의 기업들이 하나로 컨버전스 하고 있는 거죠. 자, 옛날에 머스크가 그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지금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이 FCC죠. FCC에다가 신청한 거 있거든요. 이 연방 이 전체 이 통신위원회에다가 스페이스X가 원하는 걸 이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분석해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오늘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빨리 허락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요.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세요. 큰 글씨로 지금 확대시켜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 FCC has accepted SpaceX filing for a new new non-geostationary orb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NGSO거든요. Non-geostationary orbit like system of up to a 1 million satellit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우주에다가 100만 개의 인공위성을 우리가 운영하겠다. 특히 저궤도 위성 있죠. 여기 이 저궤도 위성에다가 띄워가지고 지구를 감싸겠다 그랬거든요. 사실 up to 1 million이니까 100만 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었고 또 해본 적도 없었고 할 계획도 안 가지고 있었죠. 그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100만 개씩 쏘아 올리기도 뭐 기술도 없고 쏘아 올려봐야 어디에 쓰지? 야, 굳이 우주에 쓰레기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X는요, 우리가 저궤도 위성에 그동안에 그냥 몇만 개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스타링크거든요. 지금까지 한 8천 개 정도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이. 여기 미국에서 제가 보인다 그랬죠. 어두운 지역 가면은 하늘에 일렬을 지어가지고요. 쫙 그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공급하는 수준으로 거쳤는데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는 우주에다가 이제 인공위성 소위 이 세럴라이트 인공지능 인공위성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10,000개, 20,000개가 아니라 무려 100만 개라는 거예요. 이 100만 개라고 하는 건요, 우주에도 질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죠. 만약에 스페이스X가 100만 개를 쫙 깔아버린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트래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아지면. 근데 이제 우주라는 공간은 뭐 워낙 넓으니까 100만 개 쏘아 올려도 뭐 그냥 뭐 바닷물에 뭐 강물이 뭐 연결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뭐 그렇다고 짠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지금 그 우주에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 광활한 스페이스에 이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니까 지구를 쫙 감쌀 계획입니다.
겁니다. 100만 개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인공위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레이저빔으로 쏘면서 이미 스타링크를 통해서 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로 작동하는 거 최신 시스템이죠. 그걸 올리겠다고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락을 바로 내려준 겁니다.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금 이 FCC죠.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방통신위원회인데 여기서 바로 허락을 내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100만 개 미친 듯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서요 머스크가 신청한다 그냥 바로 다 통과돼 버립니다. 지금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 장관 있죠. 이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그 군대, 그쪽에서 그때 공군사관학교 한번 그랬던 거예요. 최근인데. 거기서 그 국방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를 초대합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도 머스크가 오니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와, 뭐, 소개할 때, 한참 얘기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그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거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 테슬라, 이건 군인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군발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물개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스크가 거기서 와 정말 멋진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스타워즈에서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소설이잖아요. 일종의 그 픽션 우리가 얘기하듯이 막 소설 같은 그런 얘기인데 이제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팩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스페이스 노벨, 스페이스 소설 같은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페이스 팩트를 얘기하겠다. 이제 만들어낸다면서 실제로 우리는 달러의 기지를 세우고 실제로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국방부 장관도 전략적 차원에서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요. 지금 내셔널 시큐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보다 먼저 우주를 지배해야 되겠죠. 달나라에도 기지를 세우고 이제 이 우주에다가 이런 인공지능 인공위성을요. 100만 개씩 쏘아 올린다? 미친 거죠. 그죠? 이게 100만 개 쏘아 올리면요. 하나당 1kW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200 기가와트가 소위 100 기가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이 미국의 소위 그 절반 정도를 다 커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빨리빨리 움직인다.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이 뭐 협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트럼프는요 그냥 머스크 하는 거 지금 다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우주 관련된 거는 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쪽도요, 누구도 태클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3년 정도는요, 미친 듯이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원 앞에서 테슬라가 오늘 이제 아마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마 스피치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이 경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빨리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빨리 밀어붙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아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의 머스크를 확실하게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머스크 그동안 희생했으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간 선거 그나마 승부를 가져오려면요,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필패입니다. 무조건 져요, 여러분.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건데, 벌써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플로리다 시장에도 그렇게 벌써 29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민주당이 돼버린다? 이 텍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텍사스도 이번에 2개였잖아요. 상원, 하원. 근데 하원은 원래 민주당 자리니까 상관없는 건데, 상원은요, 그거는 트럼프가 작년에 17%나 앞섰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거 필패했거든요. 져버렸거든요. 그건 데미지가 커요, 지금. 트럼프도 아닌 척 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미 벌써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나갔다면 이겼을 텐데, 이런.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합니까? 본인이 SNS에 막 써가지고 빨리 지지해달라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요, 마음이 떠나고 있다니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지니까 지금 뭐예요? 빨리 팬덤이 많은 일론 머스크 동원해가지고 지금 막 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테슬라나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요, 정부의 지원을 마음껏 다 받아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밀고 나가서 회사를 그냥 압도적으로 올려놔 버려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지금 공개되어진 일론 머스크의 짧은 영상. 자, 내일 이제 풀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존 컬리즌이 실제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했거든요. 자, 그런데 내일 완전 영상이 편집해서 나오겠죠. 근데요, 짧게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와, 굉장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우리들에게 또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죠. 자,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Mark my words, in 36 month 들어갑니다. 자, or probably closer to 30 month라고 그러거든요. 자, 뭔 말입니까? 야, 내 말을 잘 생각해두라고. 잘 기억해두라는 거예요. 36개월 후에. 자, 36개월이면 3년 후죠. 혹은 close to 30 month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2년 6개월 정도쯤 되면, 자, 그 시점이면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 2년 6개월째 혹은 3년째 되면은 지금 우리가 26년도죠. 올해 1년 가면 1년, 내년에 27년. 그러면 28년도 중반이나 하반기쯤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마 28년도쯤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ost economically compelling place to put AI will be in space라는 거예요. 자,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우주에 AI가 설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앞으로 이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파악이 되니까 일론 머스크는요.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미친 듯이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버리죠. 뭐 그냥 남들 잠잘 거 다 할 동안에요. 잠 안 자고 달려가 버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이거구나. 앞으로 이쪽이 완전히 경쟁력 있구나. 더군다나 우주로 간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 못 가죠. 진입 장벽이 너무 크잖아요. 아무나 못 가요. 뭐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막 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우주선을 막 밥 먹듯이 못 쏘잖아요. 이거는 우주로 갈 수 있는 그 베이커리죠.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만 혹은 그 나라들만 갈 수 있는데 밥 먹듯이 쏠 수 있는 회사는요. 스페이스X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그런 걸 스타쉽까지 개발해 놓으면서 이 AI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소위 테마죠. 일종의 이러한 지금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증폭하는 시대 때에 머스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냐면 투자 철학과 같은 건데 언제나 보면요,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들이 오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다 움켜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잖아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된다. 라는 지금 과학자들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계산을 딱딱딱 해보니까 되는데? 야, 이거는 무조건 비즈니스가 되겠는데? 그럼 머스크가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하고 xAI가 먼저 프라이빗 컴퍼니니까 합치는 거 일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까지도 합치는 걸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는데, 자, 보시면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할라보세요. 자, those who have lived in software land don't realize they are about to have a hard lesson in hardware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 소프트웨어 세상에서만 살아봤던 사람들 있죠. 즉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they don't realize they are about to have a hard lesson in hardware. 앞으로 하드웨어 시장에서 펼쳐질 그 엄청난 혹독한 신고식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소프트웨어 쪽만 아는 친구들은 앞으로 얼마나 하드웨어에 혹독한 시련이 올지 그걸 겪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시대였잖아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들이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전에 막 그 하드웨어 쪽 있죠. 하드웨어 막 그쪽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으로 보더라도 옛날에 막 조선업이랄지 뭐 또 자동차 그냥 뚝뚝 만드는 업이랄지 제조업 같은 경우들이 거의 다가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 제조업들이 하드웨어 쪽이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들이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프트웨어 강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의 무게중심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 자, 지금요. 이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고 왜 이걸 잘 모르냐면 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구라고 하는 땅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먼저 얘네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거든요. 방대한 땅을 차지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데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여기에 이 땅, 지구에다 세우려고 할 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GPU 같은 이런 것들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일단 비싸니까, 제대로 이 데이터 센터를 이 땅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요. 생각보다 없어요. 빅테크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에너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가와트로 가거든요. 27년도, 28년도 가게 되면요. 지금은 메가와트 수준이에요. 몇백 메가, 몇백 메가. 근데 이제 27년부터, 내년부터, 그리고 28년부터, 27년부터 해가 28년까지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기가 단위로 간다고요. 자, 여러분, 기가 단위는요, 뭐, 1기가, 지금 머스크는 100기가와트를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절반 정도의 가구를 커버하는 그런 에너지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지구상에 크게 하려고 확장하려면요. 결국은 이거 세우는 것만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에너지 공급도 무지막지하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원전 있죠. 원전을 세워야 되는데 10개씩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막 20개씩도 세워야 되고요. 이 제대로 돌리려면요. 100기가와트 만들려면요. 그냥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전 건설이 쉽습니까? 원전은 뭐 한 개 세우는데 10년도 걸려요. 엄청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전기 공급이 뭐 이 다른 걸 갖다 대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기가와트 단위로 갔을 때는요. 지금 현재 이런 그 피지컬, 소위 그 하드웨어 수준 가지고는요. 도무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충격이 지금 쉽지 않은데 전기 공급이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은 모르죠.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그냥 소프트웨어만 집중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 하드웨어 단위로 가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구동시키려면은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려면은 이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쿨링 시스템이 문제인 거예요. 에너지 공급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 세우려고 해도 10년씩 걸리고 그래서 소형을 한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천문학적 돈인데 여기 또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GPU 하나 돌리는데요. 열 발생이 막 1kW 이렇게 열 발생이 이렇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열이 나오는데 거기에 몇십만 개 때려 박았다. 그러면 열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 열을 식히는 데만 하더라도요. 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비용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식히는 데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드웨어를 이 데이터 센터를 막 때려 박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GPU만 공급하면 된 줄 알았어요. 돌아가겠지. 근데 전기 공급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고 전기 공급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키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20, 30% 이상 수준으로요. 그러니까 이건요. 지구상에 소프트웨어만 하는 친구들, 우리 소프트웨어만 잘 개발하면 돼 라고 했지만 정작 이걸 구동시킬 수 있는 이런 피지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 하드웨어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뭐예요? 자, 무한한 태양광이 계속 날라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소위 태양광 패널 테슬라가 잘 만들잖아. 그거를 지금 중국도 지금 어저께 컨택트 살펴봐드렸죠. 무한한 그런 그 태양광을 받을 수 있죠.
태양광 에너지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뭡니까? 거기는 기온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완전히 마이너스니까 그냥 라디에이터만 펼치기만 하면요, 그냥 이 소위 말해서 식혀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바깥에 공기가 이 기온이 뭐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너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결국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다? 자, 그럼 비용이 그렇게 싸진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구에 인공지능을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야, 니네 이 데이터 센터 쓰라는 거죠. 싸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는 전 지구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페이스X가요, 그러니까 무한된 거죠.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 세계가 싸게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싸게 저렴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는 더 빨라지겠죠. 모든 전 세계가 이제 로봇이 오게 되고 막 이 자율주행이 오게 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하겠죠. 그 대체가 처음에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로봇으로 창출되면 인간에게 그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일하고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동화 같은 이 아이디어란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재밌죠. 그동안 소프트웨어 시대였다면 하드웨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국이 국운이 오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다고요. 조선도 강하고 또 자동차도 강하고 다 잘 만든다고요. 우리나라가요. 하드웨어가, 제조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앞으로 하드웨어 시대가 온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한국이 좋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는다면 지금 왜 한국 주가가 튀어오르고 지금 5천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게 국운이 찾아오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뭐 무기 체계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머스크 얘기가 오늘 짧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2년 반, 3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저렴하게 AI를 쓸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 시대가 우주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